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의 정윤성 소장입니다. 매주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매주 한 종목씩 제가 엄선한 그런 고심한 그런 한 종목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20분 동안 알찬 그런 종목에 대한 여행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시황에 대한 부분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그 종가를 보면 오늘 모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포인트, 상당히 30포인트 빠진 거는 많이 봤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모처럼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봤었을 때는 단기적인 그런 상승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은 오늘도 역시나 나왔던 외국인들의 매물대,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환율을 보면 오전에 장 초반에 거의 10원 가까이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이렇게 10원 가까이 빠지면 굉장히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 급락을 했었을 때는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전에 장이 시작되면서부터도 외국인들 수급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매물대가 나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는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이 좀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요. 그런 날은 어김없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있는데, 오늘 역시 10원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강력한 원화 강세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수급의 주체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모두 다 노랑머리의 외국인이 아닙니다. 서양 쪽 외국인들 자금도 있지만 요즘 커졌던 자금들은 바로 중동계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유가 100불대에서 30불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 자금 같은 경우 특히나 중동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동계 자금 중에서도 가장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청이라든지 사우디 계열의 그런 큰 자금들이 있는데,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했던 중동계 오일머니의 자금들 같은 경우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 대한 유출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중동계 자금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비중이 일본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중동계 자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했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같이 환율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수급, 유가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닥 시장을 보시겠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좀 약했습니다. 0.22% 정도 상승분밖에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빠졌던 부분이 코스피는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박스권 매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닥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글로벌 장세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에서 700포인트대에서 강력한 지지선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서도 그 690선을 한번 탈환을 하려다가 여기서 강력한 저항대를 맞고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바로 1월 20일 날 하루였고요. 1월 15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이 구간대 지금 보면 690선 이 이상 부분을 쉽게 뚫어주지 못하고 11월 30일 작년 11월 30일 날도 695포인트에서 밀려서 여기서 거의 63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 690을 돌파를 못하면 한번 쭉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트라이를 언제 했었냐면 1월 7일 날, 이때 같은 경우도 690포인트를 가면서 엄청난 매물대가 나오면서 밀렸었고요. 또 한 번 트라이를 해봤던 것이 이제 1월 15일이죠.
이렇듯 코스닥 장세는 690선까지 갔었을 때는 우선 한 번쯤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았을 때는 667포인트, 그러면 하단선은 650선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금 비중, 특히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은 한 20-30% 정도 넣어놓고 여기서 밀리면 50%까지 채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동안 얘기했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방송을 한 지가 이제 어느덧 한 2-3개월을 넘어가면서 종목들 좀 많은 교체가 있었는데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HN 엔터테인먼트, 인바디, 제이콘텐트레이, 유진로봇 순이고요. 세 종목은 올랐었고 세 종목 정도 하고 아이콘트로스까지 마지막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09,000원이었고요. 현재 수익률은 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천드렸었던 때가 11월 13일 날 거의 전 저점이었죠. 전 저점 때 정확히 잡았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매물대에서 계속 맞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12월 2일 날 12만 5천 원 돌파 이후에 밀렸었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온전하게 개별 기업, 그러니까 효성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지수가 밀렸을 때 동시에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효성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여기 포트에 있는 6가지 종목을 보면 일부는 코스피, 일부는 코스닥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장세가 불안정할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거의 5대5에서 아니면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비중을 담아두는 경우가 있었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대가 밀리다 보니까 물론 지수보다는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수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효성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장세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뭐 장이 반등이 있었지만 시장이 뭐 1900선 이상까지 올라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라고 하면 효성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 보시겠는데요. 추천드렸었던 때보다 가격 같은 경우는 58,500원인데요. 여기에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이제 간편 페이, 또 스마트 페이 쪽에 대한 시장 전망은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금씩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 좀 그동안 버티기가 좀 힘든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코스피에 대한 장세,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손절가로 저희 포트에선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매수가는 51,300원이었고요. 현재 수익률은 4.1%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인바디의 성장성은 국내와 해외 이쪽에 대해서 5대5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에 대한 부분, 몸짱 열풍이 불고 있고 뭐 엉짱녀, 몸짱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체지방, 그러니까 내가 키는 당신 몇 센치입니까? 몸무게 몇 센치냐 묻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앞으로는 이런 인바디에 대한 체성분 분석 시장 상당히 많이 늘을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일반인 시장, 그러니까 집집마다도 앞으로 이런 체지방에 대한 부분, 내가 근육량이 몇 프로고 지방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뭐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웰빙 열풍 이런 부분이 결국은 체성분 분석 시장, 인바디에 대한 그런 호재로서도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인바디가 체성분 분석 시장, 일본과 양대 산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기술력이 좋은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전문가 시장과 일반 시장 모두 다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부분 유효하게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바디는 장기 홀딩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입니다. 아무래도 포트에서는
컨텐츠 쪽에 대한 종목이 있어야 되죠. J 컨텐츠들이 우선은 매수가는 53,010원이고요. 현재 수익률은 6.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포트가 6개 종목에서 빠진 종목들과 빠지지 않은 종목들, 코스닥과 코스피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J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시장, 특히나 국내에서는 케이블 시장 계속적으로 시청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 단가가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J 콘텐츠들이 공중파와는 다르게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광고가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 간접 광고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단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서는 메가박스에 대한 신규 성장 동력, 또한 세 번째로서는 중국 등에 대한 그런 컨텐츠의 수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일선 깨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은 안타깝게 이제 추천을 드렸던 때가 이제 59,080원, 5,980원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후로 쭉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쪽 순환매 기조에서 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대한 쏠림은 셀트리온 한 종목이 그동안 코스닥 내에서 뽑아주면서 유진 로봇 같이 한 번쯤 섹터가 올 수 있는 섹터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선 짧게 손절가 우선은 보유를 하시지만 손절가 라인을 터치를 했었을 때 아직은 좀 남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당연히 순환 매장에 왔었을 때는 로봇 관련주도 장세 한 번쯤은 뽑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5일선 위로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죠. 5일선 위로 회복을 한 이후부터는 한 번쯤은 턴어라운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포트상에서는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아이컨트롤스입니다. 매수가는 35,250원이었고요. 현재 거의 보합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카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스마트 시장은 스마트 홈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있지 않아도 어떤 보일러라든지 가스 또한 주차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컨트롤스 모기업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이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단연 국내 아파트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 꾸준하게 견인차를 하고 있고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현대산업 자기네 모기업뿐만이 아니라 여타 기업들로 계속 수주처를 늘리고 있다는 점, 그동안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의 성장 동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컨트롤스까지 보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드렸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 제가 고심했던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항상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투자에 대한 참고 사항이지 어떤 수익률을 확정을 지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참고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의료기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황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를 뽑고 있죠.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갖고 있어도 5% 10% 먹고 팔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대부분은 갖지 못해서 제2의 셀트리온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해서 순환매 기조가 있었죠. 그러면서 바이오 쪽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메디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제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동반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금 신규 편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이쪽에서 좀 선순환할 수 있고 비슷한데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 또한 업종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바로 의료기기 이쪽에 대한 산업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나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레이저 쪽 시장에서 피부과라든지 안과 이런 쪽, 특히나 또 당뇨, 합병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에서 상당히 실적 부분이 계속 늘고 있고 수출분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어느 정도는 손을 많이 탔고 또 회자가 많이 되면서 조금 이제 멀티플 자체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루트로닉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료기기 관련 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종목이 바로 메디아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서는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 제세동기라든지 아니면 환자 감시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 국가별로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방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곳곳마다 특히나 앞으로는 법률상이나 어떤 제도상으로 이런 제세동기 같은 경우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는 어느 정도 장착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국민들, 인민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쪽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폭을 넓히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앞으로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상당히 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의 메디아나의 수출 쪽을 좀 보면 미국 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가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발판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업체와의 MOU 이런 쪽을 통해서 앞으로도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을 빠르게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미미하지만 이 부분이 이 윗부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 한 가지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ODM 제품 매출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ODM 같은 경우 계속적인 그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4개의 제품군에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6개 제품군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매출에 대한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4가지의 상품군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계속적인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라인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 브랜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DM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발주를 넣는 그런 고객사의 브랜드로 나가는 경우가 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디아나 자체 브랜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26.5%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거의 276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품의 가격 또한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이 메디아나로 나중에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그 기업이 어떤 마진을 많이 먹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마진만을 먹지 못하는 그런 1차 도매업의 위치로서 갈 수밖에 없지만 메디아나 자체 브랜드로 간 경우는 이런 유통 마진을 메디아나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진폭 또한 영업이익폭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는데요. 아까도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 아까도 봤었다시피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의료기기 회사와 지금 심장 제세동기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이런 그 공공기관을 가보면 잘 보시는 분들은 없었겠지만 유심히 보시면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치되어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은 그런 부분 좀 미약하죠. 그렇지만 중국의 이 의료기기 회사가 메디아와 손잡고 이제 중국 전역으로 깔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했다는 부분, 아까도 유럽과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크지만 앞으로는 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헬스케어, 이제는 집집마다 심전도라든지 웨어러블 시장,
또한 비접촉식 체온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이 아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아나 좀 살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좀 보시겠는데 우선은 메디아나 같은 경우 그동안 5일선 갖고 가고 있다가 오늘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24,050원인데요. 매수가는 24,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2,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우선 짧게 갖고 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갖고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은 좀 있지만 위로 뚫려져 있는 경우가 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면 기존에는 중국 관련주가 아니었지만 중국 관련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그런 종목을 들고 또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